지난 6년간 여러분의 스마트폰 속도는 사실상 변한 게 없습니다. 5G라고는 하지만 뭔가 속 시원하게 빠르다는 느낌 없으셨죠? 그 긴 통신 산업의 겨울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2026년 거대한 부활의 신호탄이 터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4천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반도체에만 열광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항상 다음 기회는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기억하시죠? ESS 말입니다. 남들이 관심도 없을 때 우리는 먼저 체크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결국 2차 전지주들과 함께 상승 랠리가 나왔죠. 우리는 항상 대중의 열광보다 한 박자 빠르게 움직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온통 AI 이야기뿐입니다. 챗GPT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스스로 운전하는 자동차, 인간처럼 생각하고 움직이는 로봇, 가상현실 속의 또 다른 세상. 이 모든 것들이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실어 나를 수 있는 초고속 도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쓰는 5G는 사실 이 모든 걸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도로입니다. LTE 시절보다 도로 폭이 크게 넓어지지도 않았는데 AI라는 슈퍼카들이 이제 막 도로 위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거죠. 당연히 병목 현상이 생기고 서비스 품질은 떨어집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무선 데이터 트래픽 증가율은 2024년에 확 꺾였습니다. 도로가 막히니 사람들이 데이터 쓰는 걸 주저하기 시작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여기에 더 무서운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보안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금융정보, 개인정보, 국가기밀까지 지금의 암호 시스템은 2035년이면 양자 컴퓨터에 의해 완전히 뚫릴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차가 해킹당하고 원격 의료 시스템이 마비되는 세상,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모든 투자자들이 AI, 로봇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AI를 실어나를 도로, 바로 통신 장비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3G에서 4G로 넘어갈 때도 그랬습니다. 모두가 스마트폰만 보고 뒤에서 돈 버는 기지국 장비는 못 봤죠. 여러분이 폭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2026년이 6년간의 침묵을 깨는 통신혁명의 원년이 될 수 있는지, 그 거대한 변화의 핵심 동력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뜯어볼 겁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파도 위에서 어떤 기업들이 날아오를 수 있는지, 그 과정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영상을 통해 다가올 미래의 지도를 손에 넣게 될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아주 기본적인 개념 두 가지만 잡고 가겠습니다. 첫째는 주파수입니다. 아주 쉽게 말해 데이터가 다니는 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로가 넓고 많을수록 차가 막히지 않고 빨리 달릴 수 있겠죠. 통신사가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벌려면 정부로부터 이 주파수라는 새 도로를 할당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도로의 폭, 즉 차선의 개수를 나타내는 단위가 바로 메가헤르츠입니다. 20메가헤르츠짜리 1차선 도로보다 100메가헤르츠짜리 도로가 5배 넓은 5차선 도로인 셈이죠. 차선이 넓으면 당연히 차가 쌩쌩 달릴 수 있겠죠. 이게 바로 통신 속도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양자내성 암호, 영어로는 PQC입니다. 이건 또 뭐냐? 양자 컴퓨터라는 만능키가 등장해도 절대 뚫리지 않는 새로운 암호 체계죠. 앞으로 만들어질 모든 통신 시스템에는 이 PQC라는 자물쇠를 반드시 달아야 합니다. 자, 그럼 왜 2026년이냐? 세 가지 거대한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갈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톱니바퀴, 바로 새로운 도로가 깔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미국에서 아주 결정적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 2025년 7월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아주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하나 통과됐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앞으로 총 800MHz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새 도로, 즉 주파수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나왔습니다. 둘째, 여기에 더해 네트워크에 투자하는 기업에게는 세금까지 깎아주겠다는 파격적인 혜택까지 포함됐습니다. 정부가 그냥 투자하세요가 아니라 제발 투자 좀 해주세요, 세금도 깎아드릴게요 하고 등을 떠미는 겁니다. 통신사들 입장에서는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없어진 거죠. 실제로 법안 통과 이후 AT&T CEO는 이걸 엄청난 호재라고 평가했습니다. 당장 2025년 투자 계획부터 늘려잡았고 2026년에는 무려 2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0조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을 전망입니다. 버라이즌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이 800MHz라는 거대한 도로 전체가 언제 다 개통될지 구체적인 일정까지 나온 건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2026년 상반기까지는 반드시 일부 구간을 열어야 하는 상황이고, 이미 220MHz에 달하는 핵심 구간 경매가 2026년에 유력하다는 겁니다. 800MHz는 장기적인 전체 계획이고 220MHz는 그중 당장 2026년에 시작될 가능성이 높은 가장 핵심적인 첫 삽인 셈이죠. 사실상 투자의 카운트다운은 시작된 셈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2026년 6월에 기존에 쓰던 도로들의 사용 기간이 끝납니다. 아직 확정된 일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 도로들을 재분배하면서 진짜 5G 속도를 낼 수 있는 3.7GHz 대역의 황금도로를 경매에 내놓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떤 통신사가 여기서 투자를 망설인다, 경쟁사만 새 도로를 갖게 되면 순식간에 고객 다 뺏기고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과거 3G, LTE 때 투자를 주저했던 회사가 어떻게 됐는지 통신사들은 뼈저리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통신사 입장에서는 수조 원이 들어가는 엄청난 부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뒤처지면 미래 시장을 통째로 내줘야 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더 큽니다. 두 번째 톱니바퀴는 도로를 가득 채울 자동차들의 등장입니다. 바로 AI가 만들어낼 데이터 빅뱅입니다. 지금의 텍스트 기반 AI는 애교 수준입니다. 수많은 센서와 카메라로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인식하고 처리해야 하는 완전 자율주행차, 인간의 행동을 영상으로 보고 배우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상용화되면 네트워크는 그야말로 데이터로 폭발하게 될 겁니다. 이건 통신사에게 20년 만에 찾아온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보급 이후 처음으로 가입자 수를 늘릴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겁니다. AR 글래스, 자율주행 드론, 그리고 가정용 휴머노이드 로봇, 이 모든 새로운 기기들은 통신망 접속이 필수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가구 수만큼의 새로운 가입 시장이 열리는 셈이죠. 세 번째 톱니바퀴는 절대 뚫려서는 안 되는 안전 규정의 강화입니다. 양자 컴퓨터 시대의 도래죠. 미국 정부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연방정부 전산망에 PQC, 아까 말씀드린 그 궁극의 자물쇠로 바꾸는 시점을 2035년에서 2030년으로 앞당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상 글로벌 표준이 될 겁니다. 결국 2026년부터 깔리는 모든 새로운 통신 장비에는 이 비싼 PQC 자물쇠가 기본 옵션으로 탑재될 수밖에 없습니다. 장비 가격은 올라가고 통신사의 투자비는 늘어나겠죠. 그리고 통신사는 이 강화된 보안을 명분으로 더 비싼 프리미엄 요금제를 내놓을 겁니다. 자, 정부는 새로운 도로를 깔아주려 하고 AI는 그 위에 상상도 못할 만큼 많은 슈퍼카를 쏟아낼 준비를 하고 양자 컴퓨터 때문에 모든 도로에는 최고급 보안 시스템을 깔아야만 하는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2026년을 기점으로 맞물려 돌아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 여기서부터가 본론입니다. 이 거대한 통신혁명의 파도에서 우리는 어디에 주목해야 할까요? 이 판은 단순히 통신 장비 시장이 다시 좋아진다는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경쟁의 규칙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 통신 장비 시장은 크게 세 그룹의 플레이어로 나눌 수 있습니다. 통신 장비 시장 구조를 처음 들으시면 복잡하실 겁니다. 저도 처음엔 헷갈렸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뜯어보니 명확해집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한 단계씩 올라가 봅시다. 아주 쉬운 건설 현장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가장 꼭대기에는 돈을 내는 건물주가 있습니다. 바로 AT&T, 버라이즌 같은 미국의 거대 통신사들이죠. 이들은 정부로부터 주파수라는 비싼 땅을 사서 이 땅 위에 세상에서 가장 빠르고 안전한 최첨단 5G 빌딩을 지어줘 라고 주문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투자는 이들의 지갑에서 시작됩니다. 그 다음으로 건물주의 주문을 받아 실제로 빌딩을 설계하고 짓는 대형 건설사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스웨덴의 에릭슨, 핀란드의 노키아, 그리고 한국의 삼성전자 같은 시스템 장비 기업들입니다. 이들은 기지국 장비 전체를 설계하고 조립해서 통신사에 납품하는 역할을 하죠. 원래 이 건설 현장에는 중국의 화웨이, ZTE라는 혼자서 전 세계 공사를 다 따낼 것 같던 압도적인 건설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라는 건물주가 너희는 설계도에 스파이칩을 심을지 모르니 우리 땅에선 공사 절대 금지 라며 퇴장시켜버린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미국이라는 수십조 원짜리 거대한 공사 현장에는 에릭슨, 노키아, 삼성전자 딱 이 세 개의 대형 건설사만 남아서 피 튀기는 수주전쟁을 벌이는 구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한 층이 더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건설사라도 빌딩을 짓는 데 필요한 최고급 철근, 특수 시멘트, 방탄유리 같은 핵심 자재를 직접 다 만들지는 않죠. 각 분야 최고의 기술을 가진 전문 기업들로부터 사와야 합니다. 이 핵심 자재를 만드는 기업들이 바로 RFHIC, KMW, 솔리드 같은 부품 장비 전문 기업들입니다. 아무리 건설사가 설계를 잘해도 이들이 만든 핵심 자재가 부실하면 빌딩의 성능은 엉망이 되고 맙니다. 이제 구조가 한눈에 보이시죠? 건물주가 돈을 내면 대형 건설사가 수주 경쟁을 하고 이 건설사들은 다시 최고의 핵심 자재를 사와서 빌딩을 짓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했다면 더 중요한 변화를 아셔야 합니다.
바로 전쟁의 규칙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통신 장비 시장에서는 거대한 시스템 회사가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기지국 안에 들어가는 초고 성능, 핵심 부품의 성능이 전체의 승패를 가르게 되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즉, 이 부품을 만드는 장인들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뛸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기업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주의점이 있습니다. 이런 대규모 투자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계획이 발표되고 실제 장비 발주가 나가고 기업들의 실적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일정도 있고요. 역사적으로 통신 장비 기업들의 주가는 실제 실적이 좋아지기 약 1년 전부터 기대감을 먼저 반영하며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즉, 너무 빨리 움직이면 긴 기다림에 지칠 수 있고 너무 늦게 알게 되면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섣부른 예측보다는 산업의 흐름을 꾸준히 추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기술 분야를 대표하는 기업들의 예시로는 다음과 같은 곳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RFHIC입니다. 고성능 통신 장비의 심장과도 같은 GAN 반도체의 글로벌 강자입니다. 미국의 중국 규제 강화로 인한 수혜가 기대되는 대표적인 기업 중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KMW입니다. 5G의 핵심 기술인 대용량 다중입출력 안테나 기술을 가진 회사입니다. 더 넓은 주파수 대역을 효율적으로 쓰려면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죠. 다음으로 솔리드입니다. 실내나 지하에서도 통신이 잘 되게 해주는 인빌딩 솔루션의 최강자입니다. 데이터 사용량의 대부분이 실내에서 발생하는 만큼 중요성은 계속 커질 겁니다. 다음으로 이노와이어리스입니다. 통신망의 품질을 측정하고 작은 기지국인 스몰셀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입니다. 촘촘한 네트워크 구축에 필수적입니다. 다음으로 ICTK입니다. 독보적인 복제 방지 기술을 기반으로 한 양자 보안의 다크호스입니다. 보안의 패러다임이 바뀔 때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습니다. 이 기업들은 다가오는 네트워크 투자 사이클에 핵심적인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기적인 시각이 아니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이어질 거대한 산업의 구조적 성장이 정말로 시작되는지 확인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통신 산업의 긴 겨울이 끝나고 있습니다. 2026년은 AI, 보안, 그리고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세계의 거대한 엔진이 맞물리며 통신 혁신이 다시 시작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에 도로를 깔고 다리를 놓고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업들이 앞으로 시장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미래는 항상 불확실성을 안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시나리오가 예상보다 늦춰지거나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폭증하는 데이터를 감당하고 보안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는 거대한 방향성 자체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이 흐름을 지금 체크하는 여러분, 이미 상위 1%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대부분의 투자자들과 다른 길을 가고 계신 겁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구독자 7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이에 보답하고자 무료 텔레그램으로도 더욱 가까워져 볼까 합니다. 유튜브에선 말씀드리기 어려운 이야기, 좀 더 상세한 시황과 주식 분석, 그리고 주식 꿀팁들을 앞으로 공유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독자 7만 명 선물로 월급쟁이가 100억 버는 투자 공식이라는 전자책도 공유드려 놨습니다. 텔레그램 입장하셔서 공지 버튼 누르시면 제가 쓴 전자책 바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에 보답하고자 드리는 선물이니 부담 없이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제 유튜브와 텔레그램만 보셔도 시간이 압도적으로 절약되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공유 드릴 테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댓글에 하트 하나만 남겨주세요. 단순한 좋아요가 아니라 나도 이 흐름을 주시하고 있다는 우리끼리의 조용한 신호 같은 거죠. 저는 하트 하나하나를 진짜 다 봅니다. 몇 개가 달렸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셨는지 그게 궁금하고 그게 힘이 됩니다. 한 달 뒤, 석 달 뒤 오늘 하트 남기신 분들과 함께 우리 그때 미리 봤잖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